오늘은 개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건 지금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인데요. 이걸 왜 보냐면 제가 2006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 아파트를 여기에서 18평짜리를 샀습니다. 이 정도에서 18평짜리를 계약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아파트 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파트를 3년 보유를 해야 이제 세금이 없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라 3년을 보유했죠. 그러면 2006년에서 2009년이 됩니다. 2009년에 어떻게 됐죠? 이게 가격이 한참 솟다가 이렇게 빠졌죠. 근데 이 빠지는 시점에서 조금 올라갔나요? 아마 요 정도에서 아파트를 다시 이제 옮겨 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5평짜리를 샀죠. 그리고 나서 가격이 또 한참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게 아마 요쯤 될 겁니다. 2013년 이쯤에서 제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지금 한참 2006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한참 솟아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아파트 가격이 한참 뛰었습니다. 이때 이 아파트 가격이 한참 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설계사무소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건축사 사무소. 그때 아파트들이 고급화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부대 시설이라든가 아파트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나가는 일도 많았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한참 고급화되던 요때였고, 2008년 이때쯤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제한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고급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2013년 요 시점에 이제 거의 아파트 가격이 정체기였죠. 정체기에 여기 신도시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분양을 받았죠. 근데 이때 미분양권을 샀습니다. 미분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분양을 사서 제가 2015년 5월에 제가 입주를 했습니다. 어쨌든 아파트 초기 분양가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죠.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5월 13일 날 입주를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입주를 안 하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6월 1일부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 아파트 재산세보다 이 이후 아파트 재산세가 더 컸거든요. 그러면 한 20일 정도만 늦게 입주를 했다 그러면 이 재산세를 좀 아낄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한 200원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죠?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지금 2018년 여기까지 뛰었다고 돼 있는데, 이 이후로도 한참 더 올라갔죠. 그리고 작년
2021년까지 그 금리가 내리고 이제 유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이때 아마 이 시점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연거를 해가지고 뭐 20, 30대가 연거를 해가지고 뭐 4, 5억 아니면 뭐 10억 가까이 뭐 빚을 지면서 주택을 사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죠. 이때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식 지수를 좀 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2008년 이때 금융위기로 해가지고 이제 바닥을 찍는 거죠. 이게 빨간 건 PER이라고 돼 있고 파란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2008년 여기서 2008년 말 여기서 저점을 찍고 그리고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되죠? 2008년 여기서 저점을 찍고 부동산이 오르는 거랑 비슷하게 주식 가격도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더 급하게 올랐죠. 그래서 지금 제일 높은 게 2010년 이때 정점이었고 그리고 2010년에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 뭐 금융위기 때에 뭐 반 정도 내려왔네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가 어느 정도 되다가 또 2011년에 또 빠집니다. 그리고 2011년에서 또 저점을 2011년 말 정도에 찍고 그러고 나서는 횡보를 하는 듯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도에 어느 정도 또 정점을 찍고 조금씩 또 내려오고 있죠. 내려와서 2018년까지 거의 횡보하면서 약간씩 내려오는 정도로 했고 2018년 이후에 주가 지수가 또 어마어마하게 뛰죠. 그래서 3,500까지 뛰고 나서 이제 작년 말 올 초부터 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뭐 거시경제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전혀 모르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고 입주도 이제 세금을 전혀 모르고 세금이 언제 어떻게 부과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빨리 입주하고 싶어서 입주를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미 절세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2013년에 이 주택을 분양받고 2015년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니까 이 이전에 집을 팔았습니다. 2015년 아마 요 정도에서 집을 팔았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2년 내에 주택을 팔면 이 세금이 없었습니다.
새 집을 사고 새 집 입주하고 나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서 세금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던 아파트가 이게 뭐 3억, 그때 제가 8천에 팔았는데 3억 8천. 이 당시에 전세가가 3억 5천이었습니다. 3억 5천. 그러면 이 3억 5천 전세 주고 3천만 원만 더 빌리면 이제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2년 이내에 팔면 되니까. 만약에 2년 내에 팔았다 그러면 2015년, 17년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때 이 3억 8천짜리가 얼마까지 가냐면 거의 5억, 2억 정도가 올라서 5억 8천,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벌 수가 있었죠. 2억. 근데 이미 저는 3억 8천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사람은 3억 5천에 사서 3억 5천에 전세를 주면서 3억 8천을 내고 3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했던 거죠. 갭 투자. 물론 이건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때 뭐 횡보를 하거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빠졌듯이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오히려 뭐 2년 후에 팔 때 더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전세가가 3억 5천이었기 때문에 이게 내릴 가능성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더 많았다고 지금 지나고 나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사실 때에는 거시경제를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세금이 언제 부과되는지. 재산세는 6월 1일 날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내가 이 집 주인이어야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는 만약에 6월 1일이라 그러면 입주 기간이 뭐 지정이 되죠. 5월에서 뭐 7월까지다 라고 하면 보통 6월 1일 이후에 입주를 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